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이번 2탄에서는 이평선 매매,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서는 제가 지지저항선 위주로 알려드렸다면 이번 이평선 매매를 활용한 이제 추세 매매 또는 박스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평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분봉보다는 일봉에서 활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이제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일봉 위주로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도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이평선의 뭔지 정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제가 주저주저 써놨는데 결론은 이제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예를 들어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20거래일의 종가를 전부 다 합해서 나누기 20일 때인 게 21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은 보통 5일선, 11선, 중기 이동평균선은 21선, 6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을 이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배열과 크로스를 통해서 추세의 방향성, 전환, 시점 파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평선만 보고 매매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선물 트레이딩은 매수, 매도, 양방향 대응이 모두 가능하다. 자, 선물 트레이딩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 지표는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관과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수치나 보조지표 등은 크게 필요가 없고요.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은 남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를 활용해야 세력선을 활용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뭐 특별한 수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차트, 일반적인 수치 정도만 활용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시장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골든크로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시장의 흐름은 더 올라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힘의 세기가 매수 쪽으로 올라탔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매도장, 데드크로스장이 나오고 보통 이제 데드크로스장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 구간,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을 활용한 그러한 이제 매매 기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기 이평선부터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순으로 이렇게 배열로 나열되었다 해서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배열 차트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나타날 때 정배열 차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역배열이라고도 하는데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발생이 되겠죠.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와 정배열 장세에서는 상승장, 데드크로스와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락장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평선의 특징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좀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한 매매가 되겠죠. 자,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 기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등락,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이평선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되었다가 갑자기 빵 이렇게 시세가 터지면서 발산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수렴, 발산을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자연의 섭리처럼 그냥 시장의 섭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예시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시야 뭐 여러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거의 아신다 보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만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죠. 수렴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은 이제 골든크로스 흐름이 여기서 발생이 되었죠. 5일선과 11선이 60일선을 돌파하고 21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은 완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하면서 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서는 21선과 61선이 받쳐줬었고 11선이 또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플레이가 나타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장이 좀 형성이 되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때가 이제 2021년 이제 5월 6월경이었는데 특히 6월달 요때 보시면은 포인트가 13,500포인트였어요. 이때가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저점이었는데 이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 여기에요. 여기 되게 조그매 보이죠? 되게 조그매인데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골든크로스 흐름이 나타났었고 시장은 정배열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배열이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 반등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골든 크로스, 게다가 이제 정배열 차트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지금 2월 3월 달 경에 이때 당시에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점점 내려가면서 61선에서 또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가면서 또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데드 크로스가 보통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봉상 이평선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 구간에 돌입을 했구나, 시장은 강세 구간에 돌입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 자, 앞에서 거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다 아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전에 보셨던 차트죠.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제 여기 구간부터 거의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은 조금 있다가 정배열 차트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배열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당분간 상승장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물리더라도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에도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봉상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골든 크로스가 나왔냐 데드 크로스가 나왔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날의 트레이딩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때 조금 편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봉상 현재 큰 추세가 매수면은 그냥 매매하실 때 거의 매수 대응만 하셔라,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일봉상 흐름이 매수면은 결국에는 장중에 매도장이 좀 나오더라도 결국 반등을 조금씩 주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날에는 원인 매도량이 나와요. 그렇지만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뭐 전날 내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결국에 매수장이 살아나면서 큰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매매하실 때 이러한 이제 역배열, 정배열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고 매매하신 걸 좀 추천드리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 뭐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이평선들이 배열 상태 자체가 역으로 위에서부터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하락장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수렴 발산 이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평선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렴 발산. 자, 수렴이 뭐죠? 말 그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촘촘 이러면서 극점까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행태 모양을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 후에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자체를 발산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횡보예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시장은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는 쐐기 삼각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앞전 시간에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쐐기 삼각 패턴이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쐐기 삼각 패턴이 흘러나왔었죠. 보니까 저점이에요. 초저점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면은 요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평선을 수렴시킨 상태에서
올라타 버렸어요. 올라타고 얘들이 다음 날도 올라타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그냥 미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미친 반등. 미친 반등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살짝의 조정을 주다가 결국에는 보세요. 여기 구간 보시면은 올라타 버리죠. 수렴하고 또다시 이때 당시에 수렴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수렴을 하고 올라타더니 결국 위로 또 한 번 더 분출 급락을 했었지만은 앞전에 이 매물대까지만 이제 내려왔다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더 올라가 버렸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의 수렴장 그리고 이쪽에서의 수렴장. 자, 수렴 후에 터지죠. 이게 이제 발산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수렴 후에 터지죠. 이게 발산입니다. 즉 수렴 구간, 발산 구간, 수렴 구간, 발산 구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수렴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물량을 이제 매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집된 물량들이 드디어 메이저들이 시세를 폭발시킨 거예요. 폭발시키고 어느 정도 차익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세가 나오고 또 차익을 적당히 봤을 때는 다시 또 매집을 하면서 또 폭발시켰죠.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이 돈 제일 잘 벌 수밖에 없겠죠. 시장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수렴 발산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더라도 시장의 파동이 박스장이구나. 수렴 구간은 박스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는 박스장, 발산 구간에서는 추세장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스윙 매매 전략을 만약 펼치신다면은 이런 이제 수렴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매집을 했다가 발산 터질 때 시세가 폭발할 때 그때 청산하신 것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매매한 15년 이상은 좀 매매를 했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매수 플레이를 일단 보통 펼칩니다. 양매수 전략을 일단 이런 구간에서 극점에서 보통 펼치거든요. 극점에서 펼치는데 만약 이 쐐기 삼각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는 신호가 떴을 때는 풋옵션부터 정리하고 콜옵션은 홀딩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위로 이제 터지는 신호가 이 캔들에서 떠버렸거든요. 이 캔들이 떴을 때 풋옵션 청산, 콜옵션 홀딩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양매수 플레이의 수익을 또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이제 옵션 시장 그 흐름이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2만짜리가 12만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거의 하루만 6배도 터지고 하는데 어쨌든 옵션 시장은 제 유튜브 보면은 골든서퍼 옵션 시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배우고 시작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옵션이 대박장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칫했다가는 큰 손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선보다 더 어려운 게 옵션이니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수렴 발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옵션 그런 데서도 이런 전략들은 다 먹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매매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일봉의 이평선인데 골드의 주봉을 제가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주봉은 뭐죠? 이 캔들이 하나 생성되는데 일봉은 하루에 한 개 생성되겠죠? 주봉은 일주일에 한 개 생성이 되고요. 월봉은 한 달에 한 개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주봉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이 수렴 발산의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세요. 이평선의 간격이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어요. 그죠? 이 영역이 공간이 넓은데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지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때 당시에는 공간이 이만했었는데 그죠? 지금은 요만해졌어요. 되게 좁아졌어요. 즉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크게 분출하기 직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로 간다면은 뭐 1900포인트 이상도 급등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1600포인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즉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모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렴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어디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단타성으로 박스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체킹을 해봤고 저점 매수가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평선을 활용한 지지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 플레이가 가능했었고 특히 이제 이평선이 무너지고 장대의 양봉이 나온 것도 중요한데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다음 봉이
최종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종봉. 요때 장대 양봉 나왔는데 다음 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 근데 그래도 앞에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최근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거가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5일선과 11선 데드크로스까지 여기서 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올라간 척 하다가 더 떨궈버릴 수가 있고 또 올라간 척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은 어떻게 되죠? 하락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주봉상 1봉에서는 잡히지 않는 선이겠죠. 주봉상 121선에 저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선 지지가 나왔었고 61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항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가끔씩은 이제 1봉상 좀 흐름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매수장인지 매도장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1봉을 봤을 때. 그럴 때는 주봉을 그때 가서 보신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1봉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데 주봉에서는 이런 선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봉과 주봉과 월봉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이 주봉은 뭐 맨날처럼 볼 필요 없고 가끔씩 보면 됩니다. 가끔 보면 되고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봉상 이제 앞전에 이 매물대를 활용한 저점 라인도 좀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짧게 이평선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 사실 이평선을 활용한 이제 실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전략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들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좀 핵심만 제가 뽑아서 가져왔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 또는 제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오늘은 이평선 매매에 대한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정보들, 자료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